경지니까 진육 부부궁에 합의됐다. 이럴 때가 결혼 시기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밴드에 올린 사주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그 유인무의 제목이 타이틀이 뭐라고 써줬어요? 금사빠요. 자, 금사빠다. 무관사주를 우리는 금사빠라고 그래요. 무관사주를. 자, 무관사주가 금사빠인데 이 사주를 여자 50세 사주인데 을묘, 정해, 계유, 임자다 그 말이에요. 일묘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들이 많잖아요. 본인도 물이고 이제 본인 계수일간인데 지지로도 여물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강물, 크게 봤을 때는 강물로 보는데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보면 강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합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물이다, 큰 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개인, 개개인 이거는 자식 자리고 이건 내 자리 있듯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금사빠 사주니까 뭐가 없어요? 자, 토가 없다. 자, 토가 없다. 자, 토가 없기 때문에 무관사주죠. 무관사주다. 무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관사주 특성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관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이제 보면 그 질서 순서를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똑같습니다. 금방 남자의 손길이 닿으면 좋고 또 금방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항시 금사빠의 특징은 관이 올 때는 남자하고 존속을 하고 관이 끝나면은 거의 관계성이 좋지 않다. 이 개념을 항시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관운이 우리가 초에 지금 보면 24살까지가 관운이 올 수 있었어요. 기축운까지 왔단 말이에요. 관이 초년부터.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사람이 24살 이전에 결혼을 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럴 때는 다음 운이 그 관이 벗어지게 되면은 다시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역이 바로 여기까지라 철두철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혼이 지나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이 지나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나서 결혼이 잘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이 관운이 올 때 결혼이 잘 되는데 관운이 지나면 결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날짜를 찾아서 연도를 찾아서 결혼 선택을 해드리는데 여기 어느 때 결혼하면 좋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24살 이전에 보면 딱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 이 사주 자체가 본인이 관을 끌어온 사주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본인이 무토를 끌고 온 사주다. 근데 현관에서 관이 끌어올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이 무토밖에 없어요. 밑에도 사주 자체는 청하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거, 청하다는 얘기는 여자가 그렇게 나쁘게 생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착실하고 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자, 여기 을목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자, 나의 관에 관이 을목이 있고 정립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정립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립합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을목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물상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괴합파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립한목이 을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선택한 이 관에서 두 개의 을목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가 만든 밭에 두 개의 을목이 결과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경우를 보편적으로 옛날 기초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기초에서는
어린 나무가 어렸을 때 이쁘게 크는데 크면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되네.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설킨 걸 얽힌 거예요. 그러나 이 계수에 합해서 뭐가 됐어요? 기토 땅에 두 개의 을목이 심어진 걸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반에서 배울 때는 두 개에서 얽혀 그래서 경금을 끌어와 이제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창업반원이에요. 현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무를 결과적으로 이 내 관에 이용해서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나무니까 작은 나무는 실기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두 개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우리가 이제 관과 재관법을 쓸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의 관이 토란 말이에요. 이 토에서 뭘 할 거냐예요. 직업이 하는 일이 항시 얘기했잖아요. 가장 직업을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 물상론만이 가진 장점이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허권이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내 관, 내 직업, 내 남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남자를 내가 합해서 기토로 만든 사람이다. 그 말이 합니까? 그럼 내가 선택한 남자를 가지고 본래는 무토였는데 기토의 남자로 만들어 살아. 이 얘기 다 같은 얘기를 해서 가시면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항시 우리가 이 관계성이 좋냐? 풀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이 풀어져 본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원국을 생각하실 때 판단과 기준이 여러분들이 설정이 돼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주 원국을 놓고 해석할 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좋을까요? 그럼 자, 관에 관으로 갈 거냐, 재로 갈 거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잘 한번 연습도 하고 나중에 써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자, 계수에 자, 관은 뭐예요? 토죠. 토가 없어요. 자기가 끌어온 무토만 있죠. 그러면 토의 관은 자, 을목이다 한 말이에요. 어허.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목의 행위의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고전으로 가서 자, 이것을 여기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목의 화가 될 때는 어느 때냐? 재로 갈 때. 전 뭘로 가서 우리는? 관으로 갔잖아요. 한번 쉽게서 합시다. 자, 계수에 오늘 똑바로 잘 배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수의 재는 뭐예요? 자, 정화란 말이에요, 정화. 정화와 재는? 자, 유금이에요. 자, 이렇게 답이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토지요. 그래, 관으로 가야죠. 필요한 게 무슨, 내가 제일 필요한 게 토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자니까 남자, 내 직업, 뭐 이런 거, 그걸 여러분들 연상을 하시면 가장 쉽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관을 쓸 것이냐, 재료 쓸 것인가를 선택할 때, 기준 설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사주 원국에서 뭐를 선택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직업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게, 자, 보면 뭐예요? 제가 우리 천간합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뭔 얘기냐 그러면 관의 관법을 쓸 때는 무조건 우리는 아까 각기합의 을경하고 상생을 쓴 게 아니라 상극의 개념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조는이 상생까지가 한계 거기까지고 우리 물상론은 한 개든 더해서 관의 밤것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물상론의 장점이고 제가 개발한 학문이에요. 신학문이다. 이제 정확히 답을 얻었죠. 정선생 확실하죠, 이제. 왜 관을 쓸 때는 쓸 거냐. 우리가 보면 아까 고전에서 무게는 화라고 배웠죠. 그렇잖아요. 상생할 때, 소위 재로 갈 때 화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기합은 뭐라고 했어요? 기토가 된다. 그렇잖아요. 상극으로 갔다 왔을 그 말이에요. 상극으로. 우리가 상생과 상극을 구별해서 우리 기초반에서 천간해볼일 배웠잖아요.
상극으로 가는 것은 뭐냐? 관으로 가는 거고, 그 무게화로 가는 것은 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차지해보면 이제 답이 정확하게, 아하, 우리가 배웠던 학문이 이 정도 남이 안 배운 것을 진짜 배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연구한 학문 중에서 제일 첫째 조건이 물상을 하신 분들은 이걸 모르시면 절대 물상도 안 된다. 고전하신 분들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알아야 됩니다. 왜? 상생만 배웠으니까. 음과 양의 관계에서 상극까지를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지를 못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제일 사주가 필요한 오행이 뭔가를 기점을 잡아서 거기에 관에 갈 것이냐, 제로 갈 것이냐, 제 간법을 쓸 거냐, 직업을 관의 간법을 쓸 거냐, 선택의 여지를 확실하게 지어라.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관으로 가니까 뭘 썼어요? 목으로 썼잖아요, 목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봤으면 여러분들은 뭘로 가야 돼? 대운을 보라, 그 말이야. 대운이 지금 여기서 25도 인묘진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러면 자, 44세까지 결과적으로 금까지 온 거예요. 44세 이후부터는 여기서 서서히 이제 뭐가 바뀌냐? 유금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유금 쪽으로. 봐봐요, 사주가. 신금이 유금 쪽으로 가잖아요. 사유축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대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운 보니까 그냥 김효, 경희, 순서로 순행을 했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물상론에서는 순행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네 행동, 지지로서 움직이는 역할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묘지 갔잖아요. 그럼 인묘지 끝나면은, 자, 끝날 때가 언제냐? 자, 보세요. 여기 정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림 한목을 해서 심었죠. 을경 심어져 있죠. 정림 한목이 풀어져 안 풀어요? 교육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딱 정해지면 돼. 교육은 여기까지야. 그게 여기 대운부터는 교육이 존재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본인이 태가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현명한 답이 나와. 이 공부하실 때 아까 흐름을 제가죠. 확실하게 넌 어느 때 뭘 할 거.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개념을 딱 정해놓고 보면은 절대 맞질 않지. 우리는 흐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20대 김정희가 지금 50, 60대 왔을 때 하고 갔냐, 그 말이에요. 그 흐름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생활했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이런 개념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율을 안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자. 이것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가 실패할 것을 이렇게 하면 너 실패 안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정해줘야. 이렇게 너가 팔자가 덜으니까 그래.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팔자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걸 인지시켜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거의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첫째 번 인묘진 갈 때까지는 교육이네. 자, 근데 이제 우리들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 화학을 잘하는 사람, 이제 이런 걸 구별할 줄 모르지. 수학은 이제 암기가 모든 것이 좋은데, 자, 오행 중에서, 잘 봐요. 목, 화, 토, 금수 중에서 숫자를 세울 수 있는 게 뭔가 있는가 찾아봐. 자, 목은 몇 개 하죠? 목은 교육이죠. 그 다음, 자, 금도 하나, 둘, 셋, 네 개 하죠? 자, 병화, 태양, 시어 해보시오. 안 되죠? 땅, 시어 안 돼. 하나죠? 자,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계산을 놓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까 금이야. 그래서 금수가 깨끗할 때 이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 것이다. 금검소리는 안 해. 제가 연구할 때도 해봅니다. 목은 국어 선생이에요. 목은 교육적 국어 선생님 많아요. 근데 수학의 관계성이란 것은 숫자를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수학의 개념이야. 화는 뭐예요? 자, 화는 불이란 말이에요. 화학, 연구 이 개념, 이론적 관계성이 되는데, 그럼 화학도 뭐예요?
병화가 화를 기준한다면 신금이 유금을 쓰는 직업을 가지겠지. 그거 불로 녹여서 작은 어떤 아이칩도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돼줘야지 나무거 가는 거 맨날 쳐다보고 발가락만 짚고 가면 맨날 2등이야. 그래서 제가 항시 얘기하죠. 학은 학으로 멈추지 말고 이걸 활성화시키고 활동하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우리 이제 이 사주 특성은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어느 때까지 교육을 할 거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너 직업이 뭐예요? 교육을 잘하는 교육자다. 그럼 뭔 교육을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선생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사교육을 하는데 왜 사교육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 공부방인가. 그걸 잘 생각해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개수일간이 가상의 무토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에서 가상의 무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가상의 기토예요. 앞에서 보이지 않는 기토에서 자기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서 초등학교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가상의 보이지 않는 음의 세계에서 본인이 강의할 수밖에 없는 명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과외를 하든지 가정에 찾아가서 하든지 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확실히 배웠죠?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사람이 남자가 왜 돈을 잘 못 벌까 불안해할까요? 가상의 남자를 자기가 끌어다가 기토로 심어. 관을 쓰니까. 관을 써서 했는데 자기가 가상의 남자를 불렀다니 보이지 않는 남자, 나의 역할이 안 되는 남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를 더 떠서 생각하시라. 더 떠서. 가상의 남자가 눈에 현실이 보이는 내 남편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봄에 꿈속에 그린 남자로 생각해봐.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안 온 걸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물상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심리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단계에 와 있을 때 사주 심리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주를 하면서 심리를 왜 몰라? 더 깊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더 깊이 파고들면 한 사람의 사주를 놓고 네가 어떤 광야를 흐르고 있든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네가 하고 있느냐 다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물상론이 특징이 좋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어디를 내놔도 우리 물상론 절대 떨어지지 않아. 어디를 내놔도 확신해요. 제가 설명한 것도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에 맞는 이론을 어떻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각기 합을 해서 없는 걸 끌어다가 합을 썼다? 가상의 기토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럼 자, 내 남편이 이 무토가 내 관인데, 내 팔자에 없어, 원국에. 그럼 자, 끌어다가 만든 것은 기토까지 만들었어. 그럼 자, 어떻게 기초를 만들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합을 해서 무기합을 하게 하면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무기합파야. 이게 각기 합의 상생으로 된 거고, 무기합 기토까지 만들어낸 것은 상극으로 만든 김대영이 만든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가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과에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땅이 없는 교육, 보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 정착이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알려주고 저 집 가서 알려주고 가정교사 방문한 그런 교육이 많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아까 무게 과상의 기토로서 목을 심었을 때 관계성이다. 제가 검증되지 않는 것은 안 해요. 저는 수많은 몇만 명을 검증하면서 저 나름대로 검증해서 결과 맞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물상론이에요. 이론 갖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잘하면 사주 잘 풀어? 소용없어. 우리 물상론은 말도 잘하지만 정확하게 사주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물상론이에요. 자, 아셨으면 이제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럼 자, 뭔 선생, 뭔 선생 있겠어? 국어 선생, 그 다음에 수학과 했겠지.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진로 상담할 때 마찬가지야. 너가 잘할 수 있을 때, 잘한 게 뭔데? 선생을 한다? 아, 너는 수학과, 너는 그 국어를 잘할 수 있겠구나. 상담에 여러분 응용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쓰실 줄 알아야지. 내가 가르쳐주면 응용해 써야 되지. 내가 100번 가르쳐준다고 해서 안 쓰면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고 활용하고 해서 사람 상담 잘한다. 정확하다. 이 소리를 듣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게 합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토로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건 설정된 일이죠. 목이라는 게 설정된 일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왜 두 가지에 할 때가 이때. 그래서 우리가 해묘미 왔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여러분이 더 깊게 들어가자. 물상론을 깊게 들어가.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인의 한목 인묘진까지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35세 교육까지는 해묘미 두 번 해요. 이때 이제 두 가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수학 선생을 하다가 이제 국어 가해까지 할 수 있다. 이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운에 보고 알아야지 어느 때도 갈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 자, 우리도 이제 무관사주 특성이나 그랬잖아요. 관이 올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관운이 안 오잖아요. 안 올 때 이혼을 잘 안 해. 왜? 관이 안 올 때 결혼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 대신 무관사주 특성이 금사빠인데 처음 보면 홀딱 빠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덤덤해. 그래서 별 재미가 없네. 이렇게 살아.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결혼 시기를 대충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안 맞아요. 합이. 보면 인묘진 이 부부궁의 합이 안 떨어진다고. 이 정도 떨어지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우리 태양선 선생님이 이때 결혼한 게 좋아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 50 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더군다나 금사빠 사주가 기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초장에 이 관운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이 빨리 발달해요. 항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보다 이성이 눈뜨는 게 좀 빨라. 이제 그것을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렇잖아요. 얘는 남자애들 좀 조심해야 돼요. 공부하기 좀 지도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처음에 관이 일찍 오니까. 근데 자, 이때 보세요. 잘못하면 사유축에 유금이 되잖아요. 여자로서 자궁이요. 그럼 학교 때 난자벽에 놀게 되면 임신될 수 있는 사주가 되버려. 이제 이런 것을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상담해주고 애들 때 주의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일일이 거기에 쓰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결혼 시기를 봅시다. 자, 25 이게 경인 봐봐요. 자, 그러면 왜 경인이 결혼 시기가 이 대운이 좋다 할까? 자, 왜 좋다 할까요? 사주 원국에 지금 이 기토에 을목이 2개 심어져 있어요. 재벌이 잡구나. 그거 생각을 안 하지, 여러분들이. 저는 눈에 써다보면 다 보여.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그런 거야. 그럼 하나만 심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결혼한 게 좋다. 어느 때 하고 이제 짚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어느 연도 좋은가. 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어느 때도 자 보면 제가 경진이 몇 살? 26. 내가 딱 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써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진년이란 것이 천간에서 예측을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월경 합을 해라. 하나를 제거시기라고 예측을 해준 거예요. 그 대신 부부궁의 합이 여기도 돼요. 되기는. 그러니까 자, 신사년도 되지만 26때 진유합금이 딱 떨어지니까 좋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가상의 을목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가 기토에 심어지고 지지로 아까 경지니까 진육 부부궁이 합의됐다. 이럴 때가 결혼 시기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따져봐도 돼요. 자, 그래서 결혼 시기가 어느 때가 좋냐? 보통 그랬잖아요. 아이고, 제 결혼하면 어느 때가 좋겠어요? 뭐 하면 좋아요? 어떤 남자가 좋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경우는 자, 진유 합금이 됐잖아요. 그럼 자, 이 부부궁에 진유 합금이 되기 때문에 토로서 진유 합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산다는 항상 따라다니고 뭐 할 일이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존재의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의 기토란 게 그래. 자, 이런 것을 상담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신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교 자기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럼 45대가 임진대운이죠. 그럼 자, 임진대운 바꿔요. 좀 잘 보세요. 어려운 게 없어. 우리 물상론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제대로 같이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하면 가장 쉬운 학문이 돼요. 자, 그럼 임진이다. 자, 임진이 되면 정리만 풀어져 안 풀어져? 자, 풀어져 버리면은 자, 풀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아지죠. 그럼 물이 많아져. 그리고 이제 지지가 뭐예요? 진유합금 되잖아요. 그럼 자, 진유합금이란 얘기는 이 금을 쓰란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을, 행동으로. 그럼 진유합금도 될 거고 또 뭐 있어요? 자, 볼까요? 아까 정립합으로 돼 있을 때 정화였죠. 그죠? 그러면 자, 풀어지니까 재물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네. 그러면 이 정화에 뿌리는 사안에, 사유축에 대해서 아마 이때 돈 벌려고 생각이 강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때와 안 보일 때 차이점, 이런 것도 아셔야 된다. 이해됐죠? 그전에는 그냥 바빠. 정림 한목 두 나무에서 나무로 심기 바빴는데 풀어지니 실질적인 정화에 재물이 눈에 보이더라. 그러면 야, 이제 내가 돈을 악착 벌여야 되겠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자, 돈을 벌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태 될 때는 본인이 이제 풀어져 재물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을목이 하나가만 심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가 심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을목이 심어졌어도 자기가 물이 많으니까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자, 불안하니까 이때 어떤 생각할까? 이제 본인이 뭔가 큰 땅으로 내가 이 물을 막아주면 내가 호수에서 놀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섬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막아놓고 생각한다면 태평양 허 벌판에 작은 섬 하나예요. 근데 본인이 임수를 제방으로 막아놨다고 생각하면 호수의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상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가서 아하, 호수에 별장 짓는 것 같은 생각이지.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여기다 다 무토로 막아놓으면 별장을 지을 생각까지요. 땅을 지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여기 상가에 더 차관할 때 쓰다 보니 뭐가 나왔느냐. 이 사람이 애국을 간다 했네. 이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애국을 가면 물이 많은 게 애국을 하다가 좋다 했는데, 그럼 자, 개수 일간들은 섬지방을 좋아한다고 그랬어. 무기압 기토로서. 좋아하는데 기토가 되니까 임수 물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임수 때문에 기토가 무너지길 상황이야. 그래서 대륙을 낀 나라로 가라 한 거예요. 아까 저도 쓰다 보니까 아하, 이 생각이 번쩍 나요. 이거 봐라. 내가 강의할 때 무조건 그 개수일관들은 영국이나 호주나 이 섬집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때문에 안 된다며. 요 임수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애국가 물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토 땅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하, 안 되겠네.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큰 강물이야. 풀어져 버리면 큰 강물. 그러면 제가 큰 강물이 아까 작은 자기가 끌어다 쓴 기토가 오직 무너질 불안해 안 해? 아까 가상의 기토를 풀어놓은 것은 풀어지게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물이 오니까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큰 땅으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뭐냐? 이게 하는 일이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응용하시게 되면 가장 편안하게 사주를 볼 수가 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계사대운이 와 있잖아요. 계사대운. 그럼 계사대운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문제야. 자, 잘 보세요. 아까 계사는 그 본인이 가상의 기토를 불러 썼어요. 썼어요. 이때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생각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계수가 와서 무기 합을 했다는 얘기는 계수가 더 풀어지고 무토가 풀어진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져, 안 풀어져? 자, 풀어지니까 이게 강물은 흘러 혜연이 노래. 어디로 가? 제3한강 그렇지. 제3비득 지나가 버리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악착같이 본인은 뭐를 해야 돼? 부동산에 관계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우리 그때 당시 무기합으로 해서 썼는데요.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때 썼던 걸 내 남편이 있는데 썼던데 그럼 자 풀어지게 되면 그 남편은 어디로 가버렸어? 생각 안 해요? 어디로 갔을까? 또 내려갔든지 내가 아주 꼴보기 싫든지 뒷국지음 봐도 미워 할 때 오든지 이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는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죠? 그럼 자, 이 사람이 이때 기로에 쓰기 안 쓰겠어요? 쓰지. 야, 이거 진짜 다허 벌판에 이제 내가 이 강물 위에 떠 있는 기분이지 이제.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제3왕금에서 흘러가서 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 사화가 오니까 정화 뿌리니까 돈도 되고 벌 생각은 가죠. 그럼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본인이 사화, 해와 이거 인이란 글씨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부동산 하게 되면 인이 붙으죠. 그럼 인신사하게 되죠. 자, 마케팅 전략이 돼야 한대? 되네. 그럼 이거 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답을 정해주시면 확실하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신 관계로 75대으로 넘어갑니다. 75대. 자, 요때는 이제 아까 을을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본인이 아까 풀어져서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가사의 을목이라는 건 기토를 항상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없어지는 단계로 보시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있는 걸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을미라고 해서 을목이 된다는 얘기는 또 만약 을운이 또 하나 올 거 아니에요. 3개가 됐잖아요. 여기 을 3개가 됐잖아요. 아하. 그럼 3대 1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사유축이었어요. 유금에서 돈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상가 쪽을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까 3개가 됐잖아. 하나가 됐다. 그러면 한 건축물 안에 상가가 3개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첫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